우리가 매력 있는 캐릭터에게 느끼는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서져 봐야 돼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주인공 이반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줄거리라 할 것이 특별히 없고, 다만 이반 주변 인물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끔찍할 정도로 평범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평범하다는 건 뭘까요? 이반의 아내는 이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얼마의 지원금을 받아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의 동료들은 예의상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 어서 자리를 빠져나와서 카드놀이를 하고 싶어해요. 그들의 눈에는 마치 죽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죽음이 무관하다는 듯이 구는 주변인들 사이에서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죽음을 감당해야 했던 이반의 마음을 이 소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중에서 이반 주변 인물들은 죽음을 제대로 응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반 본인도 잘 나가던 시절에는 죽음이란 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이 작품은 제목에서처럼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빈도가 꽤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죽음이 내 곁에 있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건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난 일이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겪을 일도 없으며 그런 무서운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어. 앞서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끔찍할 정도로 평범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었는데,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평범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그건 끔찍할 정도로 관례, 의례, 그리고 허례의식과 사회적 감에 점철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진정으로 이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진심으로 말하자면 이반 주변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마음 깊이 슬퍼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 안 해보셨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당장 근처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음을 직시하는 동료는 없고, 죽음이란 쳐다보려고 하는 즉시 왜 그런지 불쾌해져서 다시 한번 성호를 긋고 경망스러울 정도로 허둥지둥 몸을 돌리게 합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처럼 말이죠. 몽테뉴가 알렸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인간 생애의 목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죽음으로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절망을 극복하는 법이 희망이 아니듯이 죽음을 극복하는 법이 영생은 아닐 거예요. 절망과 죽음은 수용했을 때 본인을 성장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이해한다면 인생의 큰 굴곡들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진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느꼈던 재밌는 점은, 이반의 동료 표테르가 이반이 죽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이반의 아내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표테르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과 죽음이 동떨어져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또 떠올릴 수 있는 점은, 지금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직시하고 있는 제 어떤 행동마저도 어떻게 보면 표테르가 했던 행동처럼 사실은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는 제 태도가 과연 죽음을 회피하려고 했던 표테르의 시도와 뭐가 다를까요? 사실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저 또한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건 또 아닐까요? 작가는 도망칠 수 없는 그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소설의 구조를 짰고 그 안에서 죽음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라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예요. 게라심은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노예였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올라가려고 하고 무언가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죠. 노예로서 사는 삶은 싫어서,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향상심도 결국에는 주체적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주인의식에 따른 것이겠죠. 그런데 주인 되려 하는 방식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특히 더 자본주의 아래에서 돈이라는 물질을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의심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높은 직위나 계급을 얻는 건 사실 명예로운 일이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걸맞는 얼굴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가면,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 작중에 이반이 쓴 가면은 그를 멋지게 추켜 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이반의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반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저 애처롭게 연민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을 뿐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가족 앞에서만 서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요. 그 부분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가족 앞에서도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생활했던 탓에 자신이 진짜 연민받고 인간으로서 동정받아야 될 타이밍에 스스로 그걸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면을 다시 쓰게 됨으로써. 주인이 되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가면이 되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럼 우리는 주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삶 전체가 언젠가 무언가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게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취사 하인으로 등장하는 게라심이라고 하는 인물은 작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유로운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주인 이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동정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반은 게라심에게 강하게 끌리고 영감을 받거든요. 주변인들은 자신의 밑에 있고 의례적인 관행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반의 동료들은 이반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노예랑 같은 처지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반 스스로 누군가의 노예였음을 자각하게 한 건 결국 하인 게라심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이반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게라심에게 마음이 동하면서 어떠한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게라심은 유일하게 이반을 인간으로서 동정했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인으로서 명령은 이반이 게라심에게 하고 있지만 그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또 그를 필요로 하는 건 항상 이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인과 노예의 역할이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점차 게라심에게 말하는 투가 명령조에서 부탁조로 바뀌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게라심이 이반을 편안하게 해준 방법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의 발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반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발을 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은 사실 우리에게 생각해볼 만한 점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반의 발을 들어주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려 이반 스스로 가장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마주하게 하면서 또한 그 모습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줌으로써 오히려 이반의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작가는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낮은 곳에 대한 언급 부분이에요. 내리막길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반은 죽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죽었음을 깨달으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지점은 죽음 직전, 그러니까 가장 내리막길 지점이었는데요. 내리막길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사람의 삶은 활시위와 같아서 계속해서 당겨주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장 추잡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걸 의미해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본성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평생 원하는 모습으로 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그러니까 활시위를 당기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자신의 본성일지도 모르는 추잡한 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돼요. 저는 이 활시위를 당기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추잡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내리막길이 가지는 가치이고요. 이반이 인생의 내리막길 끝자락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끔찍한 경험은 자신의 더러운 본성과 나약한 상태를 마주하게 하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겸손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넓게 보고 다양한 기회나 경험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시야를 높이는 일이고 사실 굉장히 넓이를 넓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높이와 깊이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높이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깊이란 건 내리막길 저편에 다다라서야 얻을 수 있는 속성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성장했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전의 모습이 계속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건 성장한 게 아니라 단순한 제자리 걸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장은 좀 지독할 정도로 배타성을 띠고 있어서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성장에 있어서 이론과 실전이 둘 다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이라고 하는 건 좋은 글을 읽거나 좋은 글을 쓰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배움을 받는 것이 이론이라고 한다면 실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파괴되는 경험, 그러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애석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생에 큰 불행이 닥친다는 건 다른 의미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 있는 캐릭터에게 느끼는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단순히 낙관적인 주인공은 매력적이지 않죠. 해리포터나 진격의 거인처럼 잘 만들어진 유명한 작품들의 주인공은 절대 탄탄대로를 걷지만은 않아요. 내리막길을 겪으면서 지독할 정도로 끔찍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매력 있는 캐릭터가 되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까닭은 부서져 본 적이 없는 강한 골조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박살난 경험으로 부서져서 가루가 돼버린 사람은 강한 충격에도 끄떡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부서져 봤기 때문이고 또 이미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서져 봐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약한 자신의 모습, 가장 내리막길 끝자락에 위치한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높이가 아니라 깊이가 매력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니체에 져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차라투스트라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니체가 사용한 몰락이란 단어는 차라투스트라가 10년을 머무는 산에서 내려가는 하산을 의미합니다. 몰락은 보통 부정의 의미로 쓰이지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태양이 내려가야 다음날 태양이 뜰 수 있듯이
변화와 시작, 상승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내려감을 의미해요. 이 낱말이 기독교적 맥락에서도 인간 세계로 내려감 혹은 인간이 됨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언급했던 내리막길에 대한 인상은 제게 이런 의미였어요. 진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으려면 내리막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된다. 작품의 초반에 그 표트르가 이반의 시체를 보는데 그 장면에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시체가 그렇듯이 그 얼굴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의젓해 보였다. 즉 무언가를 깨닫고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죽음 직전 그는 가족들에게 용서를 비는 방식으로 죄를 뉘우치려고 했고 그 용서는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변신이라는 소설이 떠올랐는데요. 잠깐만. 변신의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무용해진 자신의 존재가 가족과 격리됨으로써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면서 죽어가는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의 주인공 이반은 무용하지도 않고요. 권위도 있고 가족과 계속 함께하고 있음에도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소설의 주인공 모두 옆구리가 아파오면서 죽어갔던 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 옆구리가 쑤셔오는 그런 적신호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죽음이란 또 무엇일까요?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렇게 내가 무용해졌음에도 완전히 벌레처럼 변신의 그레고리처럼 무용해지거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처럼 나중에 정말 무용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사랑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더 말하면 좀 길어진다. 어쨌건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